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팀들의 돌풍과 이변이 이어지면서 많은 재미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매 라운드 전 경기 승부 예측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크리스 서튼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이 절묘하게 놀랍게 적중하고 있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독일을 2대1로 이긴다라는 결과 그리고 내용까지 완벽하게 맞췄고요. 한국과 우루과이의 무승부도 스코어는 조금은 달랐지만 경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 서튼이 조별리그 2차전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상 적중 내역과 2라운드 전 경기 승부 예측 내용, 한국의 16강 진출을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크리스 서튼의 승부 예측 풀버전 지금부터 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 서튼의 월드컵 프레딕션은 영국 공영방송 BBC의 BBC 스포츠 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1라운드 적중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조에서 개최국 카타르가 에콰도르에 0대1로 아슬아슬하게 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0대2로 졌어요. 그런데 경기 스코어는 1대0으로 예상했지만 카타르의 경기력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에콰도르의 승리 쉽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었고요. 세네갈과 네덜란드의 경기는 네덜란드가 2대0으로 완승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고 정확하게 스코어까지 맞췄습니다. 즉 A조는 두 경기 모두 결과를 맞췄고 한 경기는 스코어까지 맞췄다. 그리고 카타르, 에콰도르도 한 골 차이밖에 안 났다는 것인데 세네갈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디오 마네가 빠지면서 경기력에 타격이 있고 아프리카 네이션컵에 우승하긴 했지만 득점력에 문제가 있으니 네덜란드를 상대로는 골을 넣지 못할 것이다. 수비는 괜찮은 편이지만 그래도 네덜란드가 충분히 16강 진출을 유력한 팀으로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한 내용이 그대로 결과로 나왔고요. 잉글랜드와 이라는 경기는 잉글랜드가 고전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잉글랜드가 생각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였죠. 그러면서 6대2로 크게 이겼는데 경기 결과 자체는 어찌됐거나 크리스 서튼도 잉글랜드의 승리를 예상했고 맞췄습니다. 미국과 웨일스의 경기가 이제 미적중이 되는 경기인데요. 미국이 2대1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경기는 아슬아슬했어요. 미국이 이길 수도 있었지만 이제 웨일스가 베일의 페널티킥 골이 동점골로 나오면서 이제 1대1 무승부를 끌어냈습니다. 역시 한 골 차이로 아쉽게 예측이 빗나갔고요. C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거의 어떤 전문가도 할 수가 없었던 최대 이변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3대0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경기 실제 결과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기면서 끝났고요. 멕시코와 폴란드가 득점 없이 비길 것이다라는 것 경기 결과와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D조 예측입니다. 덴마크와 튀니지의 경기가 이제 덴마크의 1대0 신승이 될 것이다라고 크리스 서튼이 예상했는데 실제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역시나 근소하게 아슬아슬하게 미적중이 됐고요. 프랑스와 호주의 경기는 프랑스가 2대0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경기는 호주가 선제골을 넣은 이후 프랑스가 4골을 몰아치면서 4대1로 역전승을 했죠. 경기 결과는 프랑스의 승리 맞췄고요. 2조에서는 두 경기 모두 결과를 맞췄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기에서 일본이 2대1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적중했고요. 스페인과 코스타리카의 경기는 스페인이 3대0으로 완승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이상의 많은 골이 나오면서 7대0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경기 결과를 맞추고 있는 크리스 서튼인데요. 독일과 일본의 경기를 예상한 내용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피파 랭킹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B조를 가장 어려운 조라고 말하지만 나는 2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일본을 주목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일과 스페인의 16강 진출을 예상하지만 재능 있는 기술을 갖춘 또 선수들이 많은 일본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번 대회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없다. 물론 독일이 카타르에 와서 잘 뭉칠 수도 있겠지만 지난 12월 동안 꾸준하지 못했고 다소 느슨해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 경기에서 기회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독일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예상했던 우려했던 것보다 나았긴 했지만 이 전망대로 독일을 상대로 일본이 2대1의 승리를 거두면서 사우디의 승리에 이은 또 하나의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F조에서는 모로코와 크로아티아의 1대1 무승부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0대0 무승부 경기 결과 맞췄고요. 벨기에와 캐나다의 경기는 벨기에가 2대0 완승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벨기에가 조금 더 생각보다 고전을 했죠. 하지만 1대0으로 승리하면서 F조의 첫 경기 두 경기도 크리스 서튼이 모두 적중을 했고요. G조에서는 스위스와 카메룬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예상했는데 스위스가 1대0으로 이기면서 미적중됐고 브라질과 세르비아의 경기는 크리스 서튼이 2대1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브라질이 히샬리손 선수의 두 골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H조인데요.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 1대1 무승부를 예상했는데 0대0 무승부가 됐고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
경기 포르투갈의 3대1 승리를 예상했는데 3대2로 포르투갈이 이겼습니다. 스코어만 달랐지 결과는 적중했고 또 스코어도 아슬아슬하게 미적중이 됐는데 크리스 서튼이 대회 전에 H조에서 16강에 오를 팀으로 1위 포르투갈, 2위 한국을 지목했고 우루과이 3위, 가나 4위를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아마 경기를 지켜보면서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루과이와 한국의 경기를 이제 맞췄잖아요. 어떻게 이 무승부를 맞춰냈느냐? 내용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H조는 굉장히 열린 그룹이다. 나는 H조에서 어떤 팀이 16강에 오를지를 예상하면서 여러 번 생각을 바꿨다. 즉 포르투갈 한국 조합이 아니라 다른 조합도 생각을 해봤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한국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마음을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우루과이의 노세환 전방, 루이스 수아레스와 에딘손 카바니를 상대로 한국은 볼 점유율을 통해 경기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전방에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손흥민이 우루과이와 경기에 선발 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와골절 이전에도 손흥민의 올 시즌 폼은 불안정한 편이었다. 즉 여기 H조에서는 한국이 볼 점유율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크리스 서튼이 아마 경기를 본 것 같은데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우루과이의 공격력이 노세한 공격진의 결정력이 아쉽다라는 것 실제로 경기가 그렇게 이어졌죠. 한국이 공을 지배했고 우루과이의 공격진들이 결정력을 보이지 못했고 또 한국도 하지만 아쉽게도 마무리가 아쉽다 보니까 골이 안 나와서 비겼어요. 일단은 서튼은 1대1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0대0 무승부가 됐고요.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 예측에서도 일단은 피파 랭킹 61위인 가나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본선 참가국 중에서는 순위가 가장 낮은 팀이잖아요. 포르투갈이 그런 가나를 상대하게 되는데 가나 입장에서는 포르투갈을 상대하는 게 첫 경기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포르투갈에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 다만 맨유와 계약을 해지했고 지금 상태가 안 좋은 호날두와 어떻게 어울릴지가 관건인데 37살인 호날두가 예전의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겠지만 지난 몇 달간의 일 때문에 월드컵에서 정말 필사적으로 임할 것이다. 동기부여가 강할 것이고 집중력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할 거란 얘기예요. 호날두가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길 원하겠지만 이번 경기는 조금은 양보를 해야지 포르투갈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했는데 실제로 이제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에서 호날두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여는 했으나 그 외의 장면에서는 조금 경기력이 아쉬웠거든요. 호날두가 없어야 더 잘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왔는데 서튼은 어찌됐거나 가나의 전력을 낮게 평가하면서 포르투갈의 3대1 승리를 예상했는데 가나가 마지막까지 추격전을 벌이면서 또 한 골을 만회했잖아요. 실제로 3대1까지 갔다가 가나가 한 골을 따라왔고 동점골까지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도 했지만 어찌됐거나 경기 결과는 3대2 포르투갈의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조별리그 2차전 결과 어떻게 전망했을까요? 이미 2차전 경기를 치른 상황들도 있어서 적중 내용 어떻게 맞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카타르와 세네갈의 경기는 세네갈이 1대0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결과는 3대1의 세네갈의 승리였죠. 경기 결과 맞췄고요. 네덜란드와 에콰도르의 경기는 네덜란드가 2대1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결과는 에콰도르가 생각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1대1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일단 카타르와 세네갈의 이제 경기를 예상하면서 카타르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카타르가 감당하기에 세네갈이 너무나 체급적으로 앞선 팀이다. 전력에서 세네갈이 앞선다라고 예상했고 그대로 경기 결과와 내용이 이어졌고요. 네덜란드와 이제 에콰도르의 경기에서는 네덜란드가 세네갈과의 경기에 다소 엉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네덜란드가 좀 더 어려운 에콰도르 상대로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통과를 못했어요. 에콰도르가 이기는 게 맞는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튼의 예상이 조금은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B조 결과도 예상을 했는데요. B조에서는 웨일스와 이란의 경기 1대1 무승부를 예상하면서 웨일스 팬들이 잉글랜드를 상대로 정말 처참한 패배를 당한 이란을 얕보고 있는데 결코 이란을 이제 얕봐서는 안 된다. 웨일스 오만해서는 안 된다. 이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게 예상하는 거는 후회를 부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기 결과는 이란이 2대0으로 이겼어요. 예측 내용은 아마도 이제 잉글랜드에 당한 패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본 것 같은데 무승부로 봤지만 이란이 이겼다라는 것, 이란이 잘할 것이다라는 예상 내용은 좀 맞았고요. 잉글랜드와 미국의 경기는 잉글랜드가 2대1로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0대0으로 비겼고 이 경기 역시 미국이 이길 만한 경기를 했어요. 미국이 상당히 강도 높은 팀이고 높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는 팀이다. 다만 이제 미국이 상대하기에 잉글랜드가 너무 강한 팀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웨일스와 잉글랜드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를 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어찌됐거나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우려했던 부분들은 조금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C조의 예측입니다. 이제 C조 경기들이 이제 이어질 텐데 폴란드와 사우디의 경기 1대1 무승부 예상했고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경기는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상대로 이겼던 경기 놀라웠는데 그게 좀 인생 경기가 아니겠느냐. 또 한번 반복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도 자신감이 높은 상황에서 폴란드가 멕시코를 상대로 굉장히 형편없는 경기를 했고 유연함도 부족했기 때문에 폴란드의 경기력이 안 좋으니 이번 경기 잘해야 비길 것이다. 폴란드가 사우디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 잘했던 선수들 중에 일부가 부상으로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타격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무승부를 거두는 것만으로도 16강 진출에 또 유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경기에 대해서는 크리스 서튼이 직접 생중계로 이 경기를 해설한다고 해요. 아르헨티나가 아무리 그래도 메시가 그래도 두 경기 만에 2패를 당하면서 조별리그 탈락하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그리고 멕시코가 이제 폴란드가 부진한 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했기 때문에 간절한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D조 예상인데요. 튀니지와 호주의 경기, 호주가 프랑스를 상대로 졌고 튀니지에도 패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프랑스와 덴마크의 맞대결은 프랑스가 1대0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일단은 크리스 서튼은 프랑스를 이번 때 우승팀으로 주목할 정도로 프랑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호주와의 경기에서는 조금 이제 느슨하게 경기를 했다. 다만 실점을 먼저 하면서 깨어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제 덴마크가 올 시즌 이제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2번이나 이겼지만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는 프랑스가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다만 이 경기는 팽팽하게 이어질 것 같고 한 골 승부가 될 것 같다. 프랑스가 한 골 넣고 이길 것 같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이제 이변을 예상한 2조인데요. 2조에서는 일본이 코스타리카에 2대0 승리 거둘 거라고 예상했고,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예상했어요. 크리스 서튼은 사실 이제 일본의 강세를 계속해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제 일본의 독일전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는 걸 나도 즐기고 있다, 뿌듯하다 하면서 일본 방송까지 내가 출연해서 얘기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예상이 충격적인 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일본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나 말고도 예상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어요. 다만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놀랐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이제 전반전에는 독일을 상대로 거의 기회를 못 만들었지만 후반전에 전술 변화 그리고 용감한 플레이를 통해 차이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코스타리카는 스페인을 상대로 굉장히 부진했고, 다만 스페인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굉장히 좀 잘 그 상대를 자유자재로 유린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가지고 이제 코스타리카를 완전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또 코스타리카 그 경기 이후에 이번 경기는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길 것 같다. 그리고 일본이 이 경기를 이겨서 16강 진출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큰 동기부여 속에 그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또 독일이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본과의 경기에서 한지 플릭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스페인을 상대로 독일이 또 일본전처럼 그래도 압도적인 경기를 하면서 좀 골을 넣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유지할 텐데,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타리카 상대로 많은 골을 넣었지만 독일은 또 수비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독일이 굉장히 간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까지 무너지진 않겠느냐. 그래도 사실 독일이 스페인을 이기기까지 어려우니까 무승부를 거두면서 마지막 경기까지 정말 간절하게 16강 진출을 노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는 2라운드 최대 빅매치인데요. 11월 28일 새벽 4시에 한국 시간으로 열리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F조 같은 경우에 벨기에와 모로코의 경기는 벨기에의 2대0 승리 예상했고요. 크로아티아와 캐나다의 경기는 예측 기록을 보면 캐나다가 1대0으로 승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측 내용이 이게 표기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크로아티아가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 아니고 4년 전에 결승에 도달했던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 경기는 이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 캐나다가 전방에서 플레이를 주도하고 있고 흥미진진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실속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크로아티아의 1대0 승리를 예상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벨기에와 모로코의 경기도 모로코가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 나쁘진 않았지만 벨기에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훨씬 좋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조인데요. 카메룬과 세르비아의 경기는 1대1 무승부 예상했고, 브라질과 스위스의 경기 브라질의 2대1 승리 예상하면서 브라질이 무난하게 이제 16강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룬이 좀 이제 경기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카메룬을 못 이긴다면 16강 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대회전에는 브라질과 세르비아의 16강 진출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서는 세르비아가 좀 아쉽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세르비아가 카메룬과 비기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했고, 카메룬을 꺾은 스위스는 어찌됐거나 이제 카메룬이 평범한 팀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브라질을 상대로 이제 경기를 이기기 어렵겠다. 하지만 좀 팽팽한 경기를 좀 하면서 완전히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브라질이 2대1로 아슬아슬하게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국과 가나 그리고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맞붙는 H조 2차전 예상인데요. 한국과 가나의 경기는 한국의 1대0 승리를 예상했거든요. 예측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득점 없이 비겼지만 지루한 경기는 아니었다.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한 것뿐이다. 누구든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열린 H조에서 16강 진출을 이루려면 한국은 가나를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아마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아슬아슬하게 그 기회를 잡을 것이다. 뭐 이 경기를 이긴다고 16강이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리하게 될 수 있고, 그 기회를 한국이 1대0 승리로 잡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수비 조직이 좋고 압박이 좋기 때문에 실점하지 않을 것인데, 역시나 이제 전방 공격력과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으니 한 골 정도만 넣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포르투갈 우루과이 경기는 득점 없는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크리스 서튼은 보통 내가 0대0 무승부를 예상하는 편이 아닌데 이번 경기는 그렇게 될 것 같다. 만약 호날두가 몸을 던지고 계속 페널티킥을 얻기 위해 다이빙을 한다면, 그리고 심판이 그거를 결국에는 한 번이라도 불어준다면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는 포르투갈이 이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좀 마음을 개인적으로 담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오픈 플레이 상황,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양팀이 팽팽하게 맞붙다가 득점 없이 비길 것 같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전망 속에 이제 포르투갈이 1위, 한국이 2위로 16강에 오르고 우루과이가 3위, 가나가 4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H조의 2차전은 한국 시간으로 11월
11월 28일 월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합니다. 한국과 가나의 경기가 먼저 열리고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경기는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현장에서의 최신 소식과 이제 상대국 기자들의 정보들도 한준TV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카타르 월드컵 한준TV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서 모든 소식들, 모든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 서튼의 예측들이 얼마나 맞아가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경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오늘 튀니지와 호주의 경기가 저녁 7시에 D조 2차전으로 열리고요. C조 2차전 폴란드와 사우디의 경기는 11월 26일 밤 10시에 킥오프합니다. 11월 27일 새벽으로 넘어가서 새벽 1시에는 프랑스와 덴마크의 경기, 4시에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 경기들은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